복습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서 다시 한번 해볼게. 결국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무리수, 그 중에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무리수 종류는 아주 많아.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제곱근이 하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다른 종류의 여러 무리수들을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어쨌든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제곱근은 무리수의 하나야. 일단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제곱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제곱방정식의 근 줄여서 제곱근. 이게 된다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근데 제곱근의 개수를 보면 양수는 제곱근이 2개 있고 0은 하나 있고 음수는 없었어.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x의 방정식을 풀어냈을 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했었지. 얘 읽는 게 루트 a. 우리말로 읽으면 제곱근 a. 그래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엄연히 다른 거야.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될 수 있는 모든 수라는 뜻이야. 근데 제곱근 a는 루트 a를 우리말로 부르는 이름인 거야. 그 차이는 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보고. 자, 그 다음에 제곱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제곱수는 근호 없이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런데 제곱수가 아닌 수들은 우린 루트를 근호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문자처럼 취급하는 거야. 하기 때문에 연산 과정에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4 뭐 더하기 루트 5. 자, 다음을 간단하게 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근호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있나요? 루트 4 있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값이 얼마인데? 2잖아, 그지? 그럼 2를 제외한 나머지 루트 2와 루트 3과 루트 5는 마치 문자에서 A, B, C와 같이 더 이상 연산하지 않아요. 이대로 두는 거야, 연산 과정에서.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뭐 분수나 소수인 경우에는 분수 형태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루트 4는 2인 거 알겠어. 그러면 루트 0.4도 얘도 좀 루트 없이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얘가 5분의 2이기 때문에 안 되는 애야. 근데 루트 0.04면 루트 이게 100분의 4죠 사실은. 얘는 된다고 또. 얘는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약분하면 뭐 5분의 1. 안에서부터 약분했으면 25분의 1이었으니까 5분의 1.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곱근의 시작이었어. 지난 시간 복습한 요 정도만 하고 오늘은 실제 문제를 통해서 제곱근 성질들을 좀 나눠서 볼 거야. 1번 볼게요. 17쪽 1번부터. 다음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168x가 뭐가 돼야 될까? 얘가 제곱수여야 되겠지. 그치?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암산 능력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건 사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있었어. 어떻게 했었지? 제곱수 확인하는 거? 뭐 했을 때? 그렇지.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어때야 돼? 지수가 모두 짝수면 제곱수였어. 좀 기억날까? 난다고 해. 소인수분해에서
지수가 모두 짝져야 딱 똑같은 수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대략 뭐 8로 한번 나누면 21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현재. 거기에 x까지 곱할 거야. 보면 뭐 지수 안 적혀 있는 건 1일 거니까 모든 지수가 홀수네요. 그럼 x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여기까지 다 곱해서 이 부분을 다 짝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겠지. x는 2도 하나 보태주고 3도 하나 보태주고 7도 하나 보태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려. 왜냐? 이거만 가능한 건 아니고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이건 꼭 필요한 거고 그거 이외에 어떤 다른 수의 제곱이 붙어 있는 건 상관없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x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값이야. 그럼 정리해서 보면 x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42y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y는 자연수.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작은 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4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x는 42가 맞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작은 자연수 x라고 했거든? 그런데 x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약에 풀었어. 다르게. 가장 작긴 가장 작은데 가장 작은 만약에 세 자리수로 바꿔버렸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수가 얼마야?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 다음 수는 4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42 곱하기 4의 제곱. 하기 때문에 x는 2, 3, 7 하나씩 보태주면 끝나가 아니라 2, 3, 7을 보태주고 다른 수의 제곱이 붙어 있는 건 상관없다. 이것까지 선생님이 그래서 보태 설명하기 위해서 x를 정의 내려봤어요. 놓고 보면 사실 제곱근 단원에서 문제 나온 거지만 이건 1학년 1학기 소인수분의 문제이긴 해. 왜냐면 저 조건에서 제곱근을 준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1학년 1학기 소인수분의 단원이랑 동일하다. 1학년 1학기가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 또 시험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시험 없는 학기 내용이 약간 흐릿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다 풀 거야. 웬만한 필수 예제는. 원래는 선생님이 진도 나가고 필수 예제로 보통 홀수본만 풀어주고 다음 시간까지 짝수본 풀어와 이렇게 해서 진도를 좀 뽑아내는데 지난주 컨디션 때문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는 조금 살살 갈게요. 자 보자. 루트 12n이 근호가 벗겨지는 자연수라면 너가 제곱수야. 제곱수 문제인 건 동일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소인수 분해가 제곱수 하면은 소인수 분해가 바로 나와야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n의 구조지.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n이 해야 될 역할은 뭘까? 그치. 3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 하나 보태주고 또 다른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n을 이와 같이 정의 내려야만 자 봐봐. n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소값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n을 구하세요. 로 문제가 바뀌면 아까처럼 그냥 3만 구하고 끝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n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 끝났어요. 결국 3a 제곱이 10보다 크고 50보다 작아. 될 만한 거 집어넣어도 되지만 부등식 풀어봤기 때문에 2-1에서 부등식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값을 좀 따져보면 얘가 3과 3분의 1이죠. 얘는 16과 3분의 2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자연수 제곱이 3 얼마보다는 크고 16 얼마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는 A값. 그럼 뭐 있어요? 이때 A는 2제곱, 3제곱, 4제곱이지. A가 3개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뭘까? 이걸 만족하는 모든 n의 합. 좋아. 다시 n으로 돌아가 볼게. 그러면 n은 3 곱하기 a제곱이죠. 그럼 n은 3 곱하기 2의 제곱인 12. 3 곱하기 3의 제곱 27. 3 곱하기 4의 제곱 48. n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n의 역할은. 그럼 여기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 부등식의 풀이는 이대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바로 대입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곱수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거 복습하는 느낌으로 본다고 보면 돼. 3번 바로 갑니다. 여기도 제곱수면 다 1학년 1학기 문제다. 조금만 이렇게 줬지.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21분의 80x가 제곱수가 되는 거 또 제곱수 문제야. 그런데 상황은 최소 x를 구하래. 자연수 최소 x. 이 상황이야. 그럼 x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보다도 현재가 기하분수 상태이기 때문에 21은 무조건 약분해줘야 돼. 그치? 그럼 소인수 분해를 좀 해보자. 21은 놔두고요. 80 같은 경우가 2의 4제곱 곱하기 5야.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곱해져 있지. 이게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럼 x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면 21을 약분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는 5가 하나 있죠. 그쵸? 이거 5 하나 보태줘야 된다고. 5가 붙고요. 또 다른 어떤 수의 제곱이 붙어 있어도 됩니다. 즉 x는 어떤 수여야 되냐면 105y제곱이어야 돼. 이 상태. 그러니까 x 정의 내리는 이런 연습은 꼭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아까와 같이 가능한 x를 뭐 몇 개 구하세요. 작은 것부터 몇 개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틀어지면 x를 정의 내려놓은 상태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이 부분을 빼먹고 여기만 자꾸 다루게 되면 혼란이 생겨요. 어쨌든 최소값은 105가 되겠죠. 간단하게 제곱수 다 하겠다 다 해.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면 다 제곱수 문제니까 60x. 자, 제곱수 문제니까 바로 갈게요. 60 소인수 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고 x야.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 x는 3 하나, 5 하나 보태주고 또 다른 제곱수가 있는 것까지 괜찮아. 그럼 15, 뭐 a 제곱이라고 해볼까? 여기 들어가는 뭐 문자는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요. 두 번째는 분수가 500, x가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약분시켜 나갈 거거든. 근데 이게 9 곱하기 60이잖아. 6, 9, 54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9를 곱한 거니까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야. 근데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곱하는 건 아니고 약분하는 거니까 3은 무조건 약분해줘야 되고 5도 하나는 약분해줘야 돼.
그런데 말이지. 자, 봐봐. 이게 좀 재밌는 게 제곱수만 먼저 이런 식으로 빼내고 3과 5를 분리해서 쓰잖아. 그러면 3과 5를 약분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거만 가능할까? 는 건 아니야. 여기 있는 2의 제곱이나 3의 제곱도 제곱씩 약분해내면 그것도 제곱수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만들어진 x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x의 조건은 무수히는 아니고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하나씩 해볼게. 그래서 가능한 x는 어떻게 되냐면 x는 15 가능하고요. 15 곱하기 2의 제곱도 가능하고 15 곱하기 3의 제곱 가능하고 자기 자신이 15 곱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올 수 있어. 봤더니 형태적으로는 둘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맞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작은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15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을 확인하는 순간 그냥 문제가 풀리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뒷단까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에 한해서는 얘만 보이면 되지. 근데 문제가 살짝만 바뀌었을 때 가능한 x가 몇 개 나와? 라던가 작은 것부터 뭐 3개를 찾아 더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의 특징을 정의 내리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5번, 6번도 그냥 될 것 같아요. 다 그 문제였으니까. 자, 7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루트가 자연수나 정수가 됐다 그러면 뭐 제곱수가 될 텐데 x가 자연수기 때문에 25-x가 그냥 제곱수가 아니라 정수의 제곱이야. 이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가능한 자연수 x.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가 자연수니까 25-x는 x는 자연수면 1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그럼 가장 작은 건 가능한 건 어디까지냐면 0까지 가능하고 가장 큰 거는 24까지 가능해. 괜찮을까? 개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돼요. 근데 진짜 이거 이해돼? 좋아. 0, 1, 4, 9, 16까지지. 5개.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5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제곱.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0도 된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자연수가 되느냐 정수가 되느냐는 0이 포함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거야. 루트 0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뭐 다 해볼까? 8번. 이번엔 얘가 자연수래. 해보자. 이번엔 얘가 자연수다. 그러면 7로 묶을 수 있고 30-x 이렇게 됐네. 얘가 자연수지. 자연수 되도록 하는 이제 모든 x를 구하라 그랬어. 이번에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가능한 모든 x의 합으로 바뀌었어. 다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지? x를 정의 내려야 되는데 자,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일단 7을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30-x라는 수가 7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볼까? 선생님이 이제 이 다음 단계를 두 가지로 보여줄 거야. 이 다음 단계를 두 가지로 보여줄 건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63. 이렇게 가는 거잖아. 7 곱하기 자연수 제곱이니까. 자연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63이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때 x는 23, 이때 x는 2. 모든 x의 합은 당연히 25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야. x는 30-7a 제곱. x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얘 나올 거고, 2 대입하면 얘 나올 거고, 3 대입하면 안 될 거다. x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조건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 수 있죠. 이거는 약간 취향을 타는 거야. 선생님, 전 정의 내리는 쪽이 좋아요. 선생님, 전 방정식처럼 푸는 게 좋아요. 이건 약간 취향을 타는 거야. 괜찮아, 아직? 자, 대소관계. 여기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씁니다. 1 루트 2 루트 3 루트 4는 2 루트 5 루트 6 루트 7.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2는 루트 4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수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땐 있잖아. 어느 학년, 어느 단원이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야. 뭐냐면 이거야. 어느 학년, 어느 단원, 어느 내용이든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땐 같은 골 안에서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와 소수를 비교할 때도 소수면 소수로 다 바꾸던지 분수면 분수로 다 바꾸던지, 분수끼리 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같은 꼴을 만드는 게 통분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1과 2 사이에 들어가는 값들, 또 2와 3 사이에 들어가는 거 뭐 어떻게 될 줄 알겠죠? 루트 8에 3인데 이게 루트 9잖아. 근데 3이 루트 9고 2가 루트 4인 것이 좀 쉽게 바로바로 되면 비교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핵심이 뭐야? 꼬리 같아야 돼. 그럼 1번 3을 뭐로 바꿔? 루트 9로 바꿔. 맞아, 틀려? 틀렸지. 자, 2번 볼게요. 루트 안의 제곱이라 절대값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는데, 계산 가능한 값은 그냥 계산해놔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1 제곱이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지금 2번은 좌변도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적혀있고 우변도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적혀있어. 당연히 같죠. 3번 볼게요.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뭐 루트 7과 루트 6이 이렇게 되는 것만 알면 3번이 맞는 건 알고요. 4번 정리해보면 루트 3과 루트 4로 바꿔서, 음수인 거 좀 복잡해, 음수인 거 좀 헷갈려, 그럼 양수로 바꿔주고, 꼴이 달라, 그럼 꼴을 바꿔주고. 5번 같은 경우가, 자 보세요. 루트 얘는 0.3이야. 그러면 0.09를 루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너의 제곱근. 너의 제곱근.
이게 100분의 9잖아요. 이걸 루트를 씌워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얘를 제곱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이거는 헷갈린다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원래수와 제곱근 사이의 대소관계 그 정사각형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둘 다 제곱해보세요. 둘 다 제곱해보면 더 빨리 판단할 수도 있어. 이건 취향을 타는 거야. 이건 취향을 탄다. 5번 같은 경우 분수로 되어 있는 게 선생님 저는 조금 불편한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5번에 한해서만 둘 다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이건 취향을 좀 타는 거야. 5번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이게 그냥 숙제처럼 문제 풀다 보면 1번이 답이잖아. 그치? 1번이 답이거든. 자, 답이 1번인 걸 확실해. 확신이 딱 서서 답은 1번이야! 2번, 3번, 4번, 5번 봐, 안 봐. 그렇잖아. 그러다가 당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답은 1번인 건 찾았지만 뒤에까지 다 봐드리는 거야. 봐야 되니까. 자, 이거는 당분간 연습이 좀 필요한 수를 다루는 방식이다. 다음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가장 큰 수를 구하라. 일단 음수, 양수 나눠야겠지. 큰 수, 작은 수니까. 일단 음수들만 봅시다. 음수. 마이너스 루트 0.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0이야. 이렇게 세 개 있어. 보이니? 음수. 그 다음에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이라고 했죠. 맞아? 그럼 양수 한번 볼게. 루트 17 있고, 그 다음 얘야. 루트 16인데, 이렇게 쓸게. 그 다음 얘지. 루트 2분의 9. 6개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 가장 작은 수는 누구야?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지? 이해돼? 이게 마이너스 루트 9니까 얘보다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거든. 양수에서는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뭐고? 제일 작은 수를 A, 마이너스 루트 10. 가장 큰 수를 B.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라고 했지만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되는 거고 10이고 얘 제곱하면 17이고 그래서 계산은 어렵지 않게 떨어지겠다. 그 2차 확인 학습은 풀었어? 입력해봤어? 이따 시간 되면 좀 입력해보고 그거 좀 마감하고 가자. 선생님 2-1 프린트는 줬지? 그거는 풀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냥. 몇 문제 정도는 안 되는데 그거 시간 잡고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금요일마다 줄 거니까 주면 집에서 한 40분? 학교에서 시험 본다 생각하고 40분 딱 잡아놓고 타이머 돌리면서 그걸 그 시간에 다 풀어야 돼. 그 연습 좀 할 거야. 자, 11번 봅시다. 별표. 이건 별표야. 왜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하면서 요거 너가 조금 덜 해와가지고 헷갈렸던 거 그거거든? 루트 안에 제곱. 이제 익숙할 것 같아. 뭐지? 루트와 그 안에 덩어리가 제곱되면 뭐로 바뀌지? 그렇지. 절대값으로 바뀌었지. 바꿔 이렇게. 더하기
절대값 4 마이너스 루트 10. 일단 절대값으로 바꿔. 우리 절대값 풀 때 뭐 판단해? 그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겠지. 3과 루트 10 누가 더 크니? 그렇지. 그럼 이건 음수지. 4하고 루트 10은 4가 루트 16이니까 이쪽은 양수야. 무슨 뜻이야? 앞에는 부 반대로 나와라 라는 뜻이고 뒤에는 너 그대로 나와라 라는 뜻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연습해야 돼. 루트 안에 제곱 덩어리는 절대값과 같다. (13번) x 다 구하세요 이거든요. 구하면 돼요. 2-1 부등식만 편하게 해놨으면 뭐 어렵지 않게. 자, 모든 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반대로. 그렇지. 바뀌면 이렇게 되죠. 어차피 크기 비교니까 꼴이 같아야 비교하기가 좋아. 그치? 그러면 이럴 수 있는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겠죠? x값들의 합은 75 더하면 25 더하면 25 더하면 25 25 세 덩어리. 이렇게 계산을 좀 가볍게 할 수 있겠다. 안 해도 되겠어요? 15번은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표현이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어.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 하자라고 일반 연산 약속했어. 풀면 되죠? 그러면 이대로만 하면 되잖아. F134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F134는 요대로 루트 134 이하 자연수 개수. 제곱수 외워놨으면 요게 11제곱과 12제곱 사이라는 거 알겠죠? 11개. F71은 루트 71 이하 88, 64, 99, 81, 64, 9, 81 사이 들어가니까 8까지 8개. 이거 빼기 이거죠. 3개, 3. 값은 어렵지 않다. 그냥 읽으시면 된다. 문제에서 정의 내려놓은 일반 연산에 대한 적용만 자연스럽게 하시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필수 예제 요 덩어리랑 요 다음 덩어리까지 갈 거예요. 자, 다음 중 무리수가 아닌 것. 자, 여기다가 좀 쓸게요. 무리수는 뭐죠? 무리수란 무리수가 뭐야? 잘했어. 무리수는 비순환 무한소수야. 아, 페이지 안 불러줬구나. 26쪽. 26쪽이야. 자, 무리수는 비순환 무한소수인데 무리수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무리수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려면 이게 중요한 거야. 무한소수며 비순환이야.
다른 말로 우리는 무리수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때는 소수점 아래의 상황을 관찰하려 해야 해. 소수점 아래를 관찰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있어. 이런 수가 있다 치자. 얘가 원래 이제 루트 2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 소수점 아래의 상황이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히 간다고. 자, 이 값에서 1을 더하거나 1을 뺀다는 건 정수 부분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요 부분. 소수점 아래에 순환하지 않는 이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거야. 소수점 아래의 상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런 걸 관찰해야 돼. 1번부터 갑니다. 그래서 1번 무리수 맞아요. 루트 2가 무리수면 무리수에서 정수만큼 뭐 일정 정도의 정수만큼 더하거나 빼는 거는 다 무리수가 됩니다. 왜? 소수점 아래에 그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루트 9분의 4는 이거 자체가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번은 파이 자체가 무리수라고 했죠. 그럼 무리수에 정수만큼 더하거나 빼는 건 다 무리수야. 오케이. 뭐 답은 2번이죠. 이건 근호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무리수 구분은 약간 달라요. 자, 다음 중 이제 무리수 판단해보자. 유무로 해볼까? 유리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수에 정수만큼을 뭐 더해가거나 빼가는 건 그대로 무리수라고 했죠. 무리수. 원래 파이 무리수. 그 다음 루트 안의 제곱이네요. 절대값이죠. 이건 유리수다. 조심해야 돼. 루트 100분의 4로 보시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바꿔놓는 게. 10분의 2죠. 이거는 유리수다. 무리수는 두 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판단할 때 조금 조심하실 거는 내가 보기엔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얼추 하다가 0.4에서 틱 걸리는 경우도 생겨. 요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3번 보자. 자연수 x의 개수, 무리수, 20 이하의 수. 그런데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자연수 x가. 얘를 찾는 게 빠르니 얘를 찾는 게 빠르니. 쉽게 말하면 제곱수인 걸 찾는 게 더 빨라, 제곱수 아닌 애를 찾는 게 빨라. 그치? 끝이야. 총 몇 개? 22 하면 1부터 20이니까 뭐야? 아니 20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 있냐고. 20개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4개인 거 바로 확인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무리수 몇 개냐고 물어봤지. 그럼 16개지. 유리수 되는 거 먼저 구해 전체에서 빼는 게 더 빠르겠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4번 지난 시간 개념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이런 문제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인가요? 같이 해봅시다. 순환소수는 유리수인가요? 이거 이번 주에 너네 학교에서 했을 텐데. 자, 유리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분수로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연결하면 돼. 체계를 떠올리지 말고, 단순한 체계를 떠올리지 말고, 유리수인가? 분수 가능. 다 가능해. 1번 맞아요. 세봅시다.
2번 비순환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인가요? 우리 좀 전에 썼다 지운 거. 확신이 없어? 비순환 무한소수는 다 무리수인가요? 뭐지 이 표정? 아, 맞지. 이게 이거의 정의니까. 무리수의 정의야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정의야. 이게 무리수의 정의라고. 어.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때문에 좀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야, 진짜 다 무리수 맞아? 이런 표현 딱 보면 압박이 온다고. 아, 이게 반례가 있나? 안 될 때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니야. 이게 정의야. 무리수의 정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가 맞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인가? 근호로 표현 가능한 수는 모두 무리수인가? 관찰을 통해서 아닌 경우들 봤죠? 가장 대표적으로 루트 4가 2가 되는 거. 이런 것들. 그치?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반례라고 하는 거야. 반례를 들 수 있으면 거짓인 게 바로 판단이 됩니다. 반례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인 것도 있나요? 무한소수인데 유리수인 게 있어? 자, 다시 수책에 다시 볼게. 실수가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분돼. 유리수는 정수가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어. 정수 아닌 유리수는 다시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로 구분해. 무리수는 뭐냐면 비순환 무한소수야. 자, 여기까지는 정리됐지? 맞아? 얘네 둘이 무한소수야. 끝이 없다는 뜻이야. 무한소수. 끝이 없어. 끝이 없는데 순환소수는 같은 수가 돌아가는 거고. 괜찮아? 순환마디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순환마디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얘는 그런 순환마디 없이 계속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무한소수야. 그럼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인 것도 있고 유리수 아닌 것도 있지. 그래서 무한소수는 둘로 나뉘어요. 순환소수와 비순환 무한소수. 있다고. 무한소수라는 카테고리만 따로 꺼내놓으면 무한소수는 두 개로 나눠. 순환하는 무한소수, 비순환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 순환 안 하면 얘가 무리수. 물론 숙제를 한다던가 시험을 봤다 그러면 3번이 답인 거 알았으니까 4번, 5번으로 확인 안 했겠지? 안 하지, 보통. 그럼 안 된다. 공부잖아. 시험이 아니니까 끝까지 보세요. 유한소수는 유리수인가요? 자, 봐봐.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에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요. 끝. 답은 3번. 하고 선생님이 오늘 진도 하나 더 나갈 거야. 여기는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것의 문제풀이니까 요거까지는 선생님이 오늘 같이 보고요. 진도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 방금 했던 수체계랑 똑같은 건데 빠르게 봅시다. 이거는. 정수는 무리수인가요? 아니에요. 실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인가요? 유리수가 아니면 모두 무리수인가요? 실수에서? 맞아요. 맞아. 왜 그래? 우리 실수의 시작이 유리수, 무리수잖아. 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리수가 어떻게 튀어나왔는지도 배경 설명해줬고, 분수로 설명이 안 되는 수들,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수들을 모두 묶어서 그냥 무리수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애들, 유리수가 아니라 하면 분수로서 그 수를 정의 내릴 수 없어. 그건 다 무리수라고 그냥 불러버리기로 한 거야. 맞아요. 순환소수는 무리수인가요? 아니요, 유리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러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존재 자체가 없어.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어. 역으로 추적을 해가면 마이너스 1로부터 요 대각선 길이만큼 뒤로 갔어요. 이렇게 읽는 거거든. 대각선 길이만 알면 돼. 근데 피타고라스 이미 했으니까. 일자리 대변의 길이는 요 빗변의 길이는 2 루트 2. 다시 한번. A와 B면 빗변의 길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야 이제 얘 제곱하면 얘 제곱, 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를 생각해. 루트 2라고. 그러므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로부터 루트 2만큼 뒤로 갔어요. 글 쓰는 순서 이해돼? 수를 쓰는 순서? 시작점 이 길이만큼 뒤로 갔어요. 읽을 수 있겠어? P 좌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 대각선이 루트 2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 마이너스 2 옆에 있다고? 아니고 마이너스 1로부터 대각선 길이만큼 뒤로 갔어요.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 몇 개만 더 해보자. 7번 보자. 두 점 PQ의 좌표로 각각 구하세요. P의 좌표, Q의 좌표. P 먼저 봅시다. P의 좌표. 읽을 수 있을까? 어디서 출발했어요? 3에서 출발했고 대각선 길이만큼 뒤로 빠졌죠. 그럼 1, 2의 빗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루트? 잘했어. 루트 5. 그래서 P의 좌표는 3으로부터 루트 5만큼 뒤로 갔어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Q 좌표. Q의 좌표는 어디서부터? 6으로부터 대각선 길이 얼마? 루트 2만큼 앞으로 갔어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고르기. 1번부터 봅시다. 대각선 길이 AB 얼마인가요? 길이는 루트 2가 맞아요. 1 일자리지? 1이 일자리.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로부터 루트 2만큼 뒤로 갔어요. 맞아요. 자, Q의 좌표 봅시다. 아까 이제 2의 일자리면 대각선 길이 루트 5였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3번. Q의 좌표는 시작점이 2야. 그리고 루트 5만큼 앞으로 갔어요. 4번. 각각의 넓이인데 이것도 정사각형이고 여기도 정사각형이야. 원래 피타고라스 증명법에서 보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원래 구했냐면 전체 둘러싸고 있는 정사각형에서 여기 삼각형, 직각삼각형 4개 떼는 방식으로 하거든. 뭐 이제 거꾸로 이제 피타고라스로서
한 변의 길이를 그냥 구해버리면 얘는 루트 2짜리잖아.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넓이가 2야. 그리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였으니까 얘는 넓이가 5지. 원래는 시작은 뭐였냐면 원래 피타고라스 증명 자체가 이 9짜리 한 변의 길이가 3이죠. 그러니까 9, 넓이가 9인 정사각형에서 요 직사각형 4개를 떼는 거거든. 요 하나가 넓이가 1이야. 그러니까 9 빼기 4, 4개 빼니까 가운데 5야. 그럼 둘의 넓이 차이는 얼마입니까? 넓이 차이는 3이죠. 틀렸어요. 자, PQ 길이. 또 이제 답을 4번 찾았으니까 5번을 안 본다고. 그러면 안 돼. 공부하는 거니까. 5번이 되게 중요해요. 5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어떻게 구워지느냐. 수직선상에서 선분의 길이는 두 수의 차와 같습니다. 뭐라고요? 선분의 길이는 뭐라고요? 차는 어떻게 구해요? 그치, 어떻게 빼야 돼, 근데? 그렇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우린 이걸 차라고도 부르고 수직선에서의 선분 길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분 길이 PQ는 Q에서 P를 빼란 얘기야. 그럼 계산을 해야 돼. 여기에서 이걸 빼란 이야기야. 빼볼게. 큰 값이 2 더하기 루트 5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 계산을 해보면 2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야.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복습할 때 얘기했지. 루트 2나 루트 5는 서로 다른 문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계산은 불가능해. 끝이야 이게. 그래서 계산 가능한 값은 3이고요. 루트 2, 루트 5.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수가. 여기서 어떤 더 계산이 이루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지. 괜찮을까? 구 번 볼게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래. 근데 이게 루트 2였잖아. 그럼 A 좌표는 시작점이네. 시작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2죠. 끝. 그림 읽으시면 된다. 자, 어쨌든 한 번 더 합답형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정수가 무수히 많다. 맞을까요? 우리가 자연수나 정수는 이산이라고 불리는데 뭐냐면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서 존재해요. 그런데 정수 아닌 유리수와 무리수의 경우에는 이웃하는 수를 정의 내릴 수 없어. 자연수랑 정수는 이런 게 가능해. 0 다음 수는 누구야? 1이에요. 1 다음은 누구야? 2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수 형태거든. 이런 걸 보통 이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떨어져 있는 수 체계야.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그 바로 옆에 다음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촘촘해. 뭐 하다고?
촘촘하다. 우린 이거를 조밀성이라고 해. 끝없이 붙어 있어.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두 수 사이를 봤을 때 여기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이 무리수는 무한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다. 바로 그 다음 수를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다 붙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무리수 사이에는 정수가 무수히 많나요? 아니요. 두 수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셀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무수이란 뜻은 셀 수 없이 많다거든. 근데 많아도 셀 수 있게 많아. 정수는. First.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두 수가 서로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다르잖아? 다르면 그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둘 다 무수히 많이 있어요. 유리수만 존재하지 않아요. First.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만 존재하느냐? 서로 다른 유리수든 무리수든 그냥 서로 다른 수 사이에 라고 보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조밀성을 가지고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무리수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 수직선에서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아니요.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실수가 뭐라 그랬어? 크기가 있는 수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는 수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직선 위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와 완전히 대응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수적으로 정의 내려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야. 우리가 쓰는 게 십진법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체계 자체가 1부터 0까지 10개로 이루어져 있는 기호로 수를 표현하잖아. 수의 표현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표현하는 건 불가능해. 시각적으로.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핵심은 이거야. 서로 다른 두 수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와 무리수가 무한히 많다. 촘촘하고 조밀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수와 정수는 이렇게 똑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다. 11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호로 표현된 수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정수로 표현하면 1과 루트 4인 2 사이에 들어가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의 수가 A, B, C, D랑 대응을 한대. 누가 A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들어가. 그러니까 C가 루트 3이죠. 되겠어? 2번. 자, 마이너스 루트 7은 그냥 못 구해요. 루트 7부터 시작해야 돼. 가장 베이스가 되는. 루트 7은 그러면 얼마 사이 들어가냐면 루트 4와 루트 9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2와 3 사이죠. 응?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자연수로 쓸게. 2와 3 사이야. 그러므로 마이너스 루트 7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지. 요렇게 이 위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요게 A네. A가 마이너스 루트 7이야. 자, 2 더하기 루트 3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2 더하기 루트 3이 루트 3이 1과 2 사이면 여기다 2만 더하면 돼요. 3, 4. 3과 4 사이 들어가는 거. 이게 D다. D는 2 더하기 루트 3. 물론 지금 등장 안 한 게 B잖아? 그럼 마지막 게 B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풀지 말고 원칙대로 풉시다. 1 마이너스 루트 5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루트 5에서 시작해야 돼. 루트 5는요. 루트 4와 루트 9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1 마이너스 루트 3은 1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의 1씩 더한 값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까지 도착을 하려면 무리수, 존재하고 있는 무리수에서 시작해서 부호 바꿔가고 각 편에 일정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B의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끝. 그랬을 때 A에 대응하는 점을 소문자 A, C에 대응하는 점을 소문자 B라고 했대.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구했으면 여기 안 했을 거 아니니? 그래도 한다고 해설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너 제곱해서 너 제곱을 뺄 거야. 얘 제곱하면 얼마야? 7이겠지.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7 빼기 3이야. 그래서 답은 4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1차 학습은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1차 학습이야. 2차 학습까지도 가능하면 좀 손을 봐줬으면 좋겠어. 풀 수 있다면 말이지. 이번 주 금요일날 34초까지야. 자, 과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개념 과제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은 개념 과제 아니다. 있을 수 있겠구나. 근호 포함한 시계계산. 요거 간단하게 있을 수 있겠다. 개념 과제. 이번 주 금요일날 봐야 될 개념 과제. 개념은 근호 계산. 2번 문제풀이는 34페이지까지 가능하면 2차 학습도 좀 손을 봐. 1차 학습은 입력까지 해야 돼. 이해됐어? 각 단원별로 1차 학습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입력하고 채점하고 고치는 것까지 하고 원래 2차 학습의 용도는 시험이야. 근데 우리가 금요일날 확인학습 시간이 좀 짧잖아. 그러니까 2차 학습도 좀 미리 풀어올 수 있는 수준까지는 미리 풀어오고 근데 막힘없이 다 풀었어. 그러면 입력까지 해오시고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입력하지 말고 가져오세요. 맞아요. 34초까지 다 푸는데 1차 학습은 반드시 2차 학습은 해올 수 있다면 확인학습이 짧아진다. 우린 그게 목표니까. 그리고 선생님 생각을 해봤거든? 만약에 금요일날 그 생각도 해본 거야. 확인학습 하다가 영어 수업 시간이 됐어. 어떡하지? 영어 끝나고 다시 해야지. 그러기 전에 미리 끝내는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풀어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좋겠다. 3번 내신 2-1 요거 입력까지 해오셔야 돼요. 지금 중3들도 수업하고 있잖아. 중3들 수업하고 있거든. 고등과정. 근데 그 친구들도 일주일에 한 번 강의, 한 번 확인학습으로 진도가 충분히 빠지는 건 사실은 학원에 와 있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문제 푸는 시간은 안 줘. 선생님이 그냥 와장창창창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너네가 풀어온 거 틀린 거만 고치던지 그러면 나랑 만나는 시간이 되게 효율이 높아지거든. 와 있는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시간 따윈 주지 않아. 문제 푸는 건 다 알고 있나요? 그러면 4, 9, 36이 제곱수들이잖아.
그러면 4, 9, 36의 양의 제곱근들을 불러봐. 2, 3.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양의 제곱근을 쓴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제곱근을 또 써봐. 또 써봐. 2의 양의 제곱근. 3의 이거는 쌉 가능. 오케이? 가능한 거야. 자, 첫 번째 개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된다. 루트끼리의 곱은 루트 안에서 곱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념. 따라하지 마. 자, 보세요. 두 번째. 2를 3번 곱하면 얼마인가요? 6 안 나와서 다행이야. 8이야. 자, 제곱근 써보자. 제곱근 써보자.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8. 그런데 2 곱하기 2는 얼마죠? 4. 좋았어. 그럼 4 곱하기 2도 8이네? 아까 4의 제곱근은 얼마였지?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2도 8이, 루트 8이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지금 이 밑에 제곱근들을 쓴 거야.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루트 8은 2 곱하기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네? 루트에서 벗길 수 없는 수, 루트가 없이 표현할 수, 루트를 없앨 수 없는, 루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수는 그냥 기호이며 문자처럼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곱셈 기호 어떻게 할 수 있어? 2 곱하기 a는 그냥 2a로 표현하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2는 2 루트 2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사고 능력이 필요하느냐? 8 안에는 제곱수 4가 있네? 제곱수 4는 루트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수가 가능하네? 2잖아. 그래서 여기가 2 루트 2로 바뀌는 거야. 설명 끝. 오늘 해야 될 설명이 이게 다야. 근데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 두 가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뭐 그냥 양수라고 할게 그냥. 양수 A와 양수 B가 있어.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의 AB 가능. 그 다음 루트 안에서 A 제곱 B와 같이 루트 안에 제곱수가 곱해져 있다면 얘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데 루트의 A 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A로 나오고 A 루트 B. 양수 조건에서만 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루트의 곱은 루트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는 루트의 나눗셈은 약분도 가능하다 라는 의미야.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지. 아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얼마일까? 루트 6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라면 얘도 루트 2분의 6이 돼서 루트 3이 되죠. 요거.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굳이 루트 하나로 통합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약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을까? 자, 이게 1번. 2번.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리수 부분만 같으면 이거는 계산이 가능해요. 얘를 지금 뭐처럼 취급하는 거지? 연산과정에서 기호, 즉 뭐야? 문자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야. 루트를 못 벗기는 수는. 근호를 벗길 수 없는 수는 그냥 문자처럼 취급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더하기 2a와 같은 상황이거든. 얼마야? 3a잖아?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은 3 루트 3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a 루트 b 더하기 c 루트 b가 있다면 뭐 c도 나오니까 c도 양수 그냥 이렇게 볼게. 당연히 a 더하기 c 루트 b 완전 가능. (3번) 그런데 요게 아마 다음 시간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원리 때문인가. 잘 들어봐봐. 우리가 이게 지금 다항식 표현법이거든요. 다항식 표현법이라고 하면 문자 x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차식이면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분의 d가 나왔어. 얘는 뭐야? 다항식 항입니까? 얘는 다항식의 항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분수식이라고 불리는 얘는 분수식의 꼴이에요. 분수식이에요. 즉 식에서 다루는 문자가 분모에 가는 행위를 아직 하지 않고 표현법에서도 이런 표현법을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무리수를 다룰 때는 루트 2, 루트 3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보면 분모에 루트 2가 있거나 루트 3이 있는 건 이대로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이건 마치 문자가 분모에 가서 분수식이 돼버린 것과 같거든. 근데 얘를 뜯어 고칠 수 없으면 방법은 없는 건데 뜯어 고칠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봐봐. 루트 a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나 기호가 분모에 가는 거를 용납치 않는다고 수학에서 표현할 때 다항식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한 번씩만 더 곱해주면 a분의 1 루트 a 이렇게 다항식꼴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무리수 아니잖아요. 그죠? 개수 곱하기 문자 형태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분모에 있는 루트는 용납치 않는다. 요 정도 알아야 될 것. 끝.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부터 책에 나오는 거니까 책의 내용 한 번씩 살펴보면서 오늘 개념 숙제는 근호 계산법만 정리해 오시면 돼요. 볼게요. 1번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곱셈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확인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근호 밖에 있는 수는 이거는 두 번째는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m 루트 a와 n 루트 b를 곱하는데 이건 사실 얘도 곱해져 있는 거고 얘도 곱해져 있는 거거든. 4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뭐 4개가 곱해져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두 번째 건 굳이 중요하지 않다. 이 첫 번째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두 번째. 그러니 나눗셈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도 1번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 요거 방금 설명했었죠.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가 보인다면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는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대신 어떻게? 루트와 제곱이 서로 상쇄되고 나오겠지? 만약에 안에가 4가 있으면 2로 나올 거고 9가 있으면 3으로 나올 거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방금 설명했죠.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거 그냥 용납치 않는다. 이거는 요 밑에다가 써놔야 되는데 계산 과정 아닌 결과에서 이렇게 처리하라는 뜻이야. 계산 중간중간 과정에서는 곱셈도 있을 수 있고 나눗셈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는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에서 이 처리가 필요하다. 계산 중간 과정에서는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약분하고 뭐 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표현할 때, 답을 표현할 때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돼. 답을 표현할 때는 루트가 있으면 안 돼. 뭐 두 번째 거는 이게 불편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a를 똑같이 곱해준다. 이건 그러니까 두 번째 건 몰라도 되겠지. 첫 번째 거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내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호의 덧셈 뺄셈 뭐가 같아야? 무리수 부분, 요 뒤에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이 같아야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합니다. 루트 2와 루트 3은 추가적인 계산이 불가능해요. 다른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처럼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딱히 뭐 이 설명을 쓰진 않으셔도 돼요. 해야 될 건 뭐야 그러면? 여기서 좀 크게 보면 봐야 될 게. 선생님이 방금 써주면서 정리해줬던 게 뭐였어? 이거 4개였지. 이게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가 중요해. 계산법, 곱셈과 나눗셈에서. 곱셈 안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얘기랑 같은 거잖아. 그 다음 루트 안에 제곱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분모의 루트가 남는 건 용서치 않아요. 근데 언제? 결과에서. 최종 결과에서.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덧셈 뺄셈은 오히려 되게 단순하다 그랬죠. 근호가 뭐냐고, 근호가. 기호잖아. 그러니까 그 수를 나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자처럼 기호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문자 취급하고 덧셈 뺄셈 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 과정에서는. 피타고라스 설명 안 할 거고 여기 내려와서 제곱근표 별표 이게 제곱근표가 등장하는 건 3-1에서만 등장하거든요. 그래도 봐두세요. 여기는 여기 영역은 첫 두 자릿수예요. 여기는 세 번째 자릿수예요. 표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루트 3.12를 찾아보세요. 그럼 이 표를 줄 거거든. 표는 루트 3.12가 대략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표야. 그랬을 때 여기서 첫 번째 두 자릿수를 읽고 마지막 세 번째 자릿수를 여기서 읽으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3.1을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야. 3.1. 됐지? 끝자릿수 얼마야? 2. 끝자릿수 2지. 그럼 얘랑
이렇게 만난 이 자리가 루트 3.12를 의미하는 값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1.766은 아니에요. 근사값이지. 끝! 자, 그 다음. 루트 안에 10의 거듭제곱이 있죠. 10의 제곱이 있다면 이건 루트 밖에서 10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312의 근사값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난 여기서 3.12만 쓸 수 있으니까 루트에 10의 제곱 곱하기 3.12 이게 소수점 자리를 바꿔가면서 10루트 3.12로 바꿔서 봐야 돼. 또는 루트 0.0312가 있어. 근데 나는 10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12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건 10분의 1의 루트 3.12 이런 식으로 자릿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자연스럽게 보면 루트 안에선 자릿수 2개 움직이잖아. 이게 100씩 움직이는 거거든. 밖에서 10씩 움직이는 거야. 여기도 보면 루트 안에서 자릿수 2개 움직인, 즉 100분의 1이나 100을 곱한 값이 루트 밖에서는 10이나 10분의 1로 바뀌게 되는 거겠지.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수는 매우 큰 수부터 매우 작은 수까지 다 가능합니다. 완전 가능. 제곱근 계산 활용인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있죠. 앞에서 배웠던 것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서 실수의 대소 비교 이런 거는 앞에서 했던 건데 요 3번 별표 무리수의 정수와 소수 부분 이거 오늘 선생님이랑 한 거예요. 무리수의 범위다. 자, 요 옆에다가 쓰세요. 책 옆에다가. 나는 목표가 뭐냐? 무리수 A가 있을 때 A를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로 A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의미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1 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의 값을 의미해. 1 차이 나는 두 정수값. 이럴 때 이 A에 N을 A의 정수 부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A에서 N을 뺀 값을 무리수의 소수 부분이라 한다. 무리수를 기준으로 정수와 소수 부분을 구분짓는 연습은 이 다음 무리수에서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2번 무리수 말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무리수에서 이 정수와 소수 부분 구분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시작은 맞아. 일단 목표는 뭐냐? 1 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의 값으로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가 있어.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1번 A 루트 B로 표현되어 있다면 밖에 있는 A를 오히려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이 행위가 필요한지 볼게요. 루트 2의 범위는 1 차이 나는 두 정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과 2 사이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3 루트 2는 얼마와 얼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3배 됐잖아. 3배 됐잖아요? 그럼 얘는 3, 6이라고 쓰는 순간 망하는 거야. 이게 망하는 길이야. 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얼마 차이 나는? 1 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와 5 사이에 어떤 무리수가 존재해요. 그럼 이 값은 4. 얼마 아니겠어?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4거지. 얘를 말해줘야 돼. 근데 3과 6 사이라고 표현하면 얘가 3. 얼마인지 4. 얼마인지 5. 얼마인지가 정의 내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3루트 2와 같이 루트 바깥에 뭔가가 곱해져 있다 요런 상태다. 예선 판단 불가능.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얘는 집어넣으면 얼마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얼마야? 그러니까 그치 3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죠. 들어가서 9가 곱해질 거잖아. 그럼 루트 얼마일까? 2 곱하기 9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4와 5 사이로 들어간다는 게 되게 명확해지죠. 처음에 이 상태로 3을 곱해버리면 3과 6 사이입니다. 이렇게 간격이 3 차이 나버리잖아.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루트 안에 다 집어넣어야만 정수 부분이 4입니다라고 내릴 수 있어. 정의 내릴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1단계는 다음과 같이.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에 시계 계산을 통해서 n과 n 플러스 1 요 사이의 값을 정의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야 돼요. 뭔가 더해지거나. 여기서 시계 계산이라 하면 뭐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 어떤 정수가 더해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부등식의 계산을 통해서 여기까지 딱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n 부분을 무조건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n을 무조건 정수 부분이라고 해. n이야 n. 중요한 건 n이야. 그 다음에 a-n을 반드시 소수 부분이라고 해. 목표는 뭐냐? 소수 부분의 또 특징. 소수 부분은 n이 a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더 크거나 같은 a에서 n을 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져. 근데 얘가 1보다는 작습니다. 얘기 나눠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의 값에서는 혼란이 없어. 잘 봐봐봐. 루트 2가 1과 2 사이잖아. 그러면 야 정수 부분 n 얼마야? 루트 2의 정수 부분 얼마야? 1이에요. 무리수를 1 차이 나는 두 정수값 사이에 부등식을 세울 수 있으면 얘가 무조건 정수 부분이야. 1. 얼마란 이야기야. 그러면 소수 부분 알파는 얘네 둘이 더해서 루트 2니까 소수 부분만 구하려면 루트 2에서 정수 부분 1을 빼면 끝이야. 됐을까? 아닌가? 괜찮아? 자, 좋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소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 소수 부분 얼마일까? 아, 정수 부분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일까? 아니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주어져 있는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생겨먹은 게 마이너스 1점 얼마라고 돼 있지만 이 수는 어떻게 돼 있는 수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양수인 소수 부분으로 돼 있는 거야. 이 소수 부분 항상 양수 상태로 만들어야 될 거거든. 그러면 또 깊이 있는 질문을 만약에 여기서 해보자면 선생님 왜 소수 부분을 양수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 했다 치자. 너는 그게 궁금했을 수 있어. 자, 보자고. 본질적으로 무리수는 소수점 아래가 비순한 무한소수인 거야. 주어져 있는 수가 무리수로 분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수점 아래의 상태 때문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소수점 아래의 상태를 정의 내리는데 얘의 정체성이라고 할게. 무리수가 되게끔 해주는 이 소수점 아래의 상태. 이게 양수인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자기와 같은 소수점 아래의 형태가 같은 수들끼리의 연산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어. 관계 파악이나. 좀 어려울 수 있지. 자, 다시. 무리수는 소수점 아래가 비순한 무한소수고 결국 얘가 무리수가 되게 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의 상태가 같은 계열의 수들끼리의 나중에 관계 파악이 중요해. 그러면 소수점 아래의 상태가 어떤 수는 양수이고 어떤 수가 음수이면 얘네 둘의 소수점 아래의 상태를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수학에서 수의 특히 무리수의 특징을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소수점 아래가 양수인 상태를 유지한다. 고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할 때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정수 부분이라 부르고 자기 자신에서 이 정수 부분을 빼면 나머지를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를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구분하라고 하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런 특징이 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수와 소수 부분을 구분해서 이걸 활용해서 또 문제 해결까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무리수부터야.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연습만 할 거란 이야기야. 정수와 소수 부분을 분리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연습이 잘 되어 놓으면, 이 연습을 잘 해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새로 배우는 무리수들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어. 어쨌든 여기가 별표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그러니까 지금은 쓰임이 많지 않아. 근데 내용은 조금 복잡해. 여기까지 인정? 자, 다시. 지금은 이걸 갖다가 뭔가를 많이 하진 않아. 근데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해. 2번, 근데 언젠간 얘가 엄청 쓰일 때가 와. 근데 그게 과정으로 한 고2 넘어가야. 지금은 뭐냐면 무리수의 정수와 소수 부분을 구분하는 원리와 방법을 잘 익혀두는 게 중요해. 근데 좀 그러니까 어렵다 느낄 수 있는 게, 근데 그걸 어디다 써먹는데요? 참 그걸 써먹는 건 나중에 써먹거든. 그게 좀 어려움을 주는 요소인 거지. 결론은 뭐야? 알아두란 이야기야. 방법도 알려줬어. 1번, 무리수 A를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로 들어가는 부등식을 결론을 내려야 돼. 그럴 때 요 앞에 있는 정수가 정수 부분인 거야. 그리고 주어져 있는 무리수에서 이 정수 부분을 빼면 우린 그게 소수 부분이 돼. n은 a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값 a에서 작은 값 n을 빼면 당연히 이제 양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거 1번, 루트 밖에 있는 수가 있다면 루트 안에 집어넣으세요. 2번, 부등식의 계산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원래 무리수를 1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의 값의 부등식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빼면 되겠어. 괜찮지? 괜찮은 거지? 그래서 필수 예제 몇 개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홀수번을 풀고 너가 짝수번을 풀어올 거야. 근데 이건 다음 주 수요일까지. 1번부터 가봅니다. 다음을 간단하게 하세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근호 계산법은 개념으로 외워야 돼. 다음 수요일까지야. 다음 수요일까지 그거 개념 정리해오고 오늘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쪽 짝수번 풀어보면 돼. 1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 루트끼리의 곱은 한 번에 싹 할 수 있다 그랬지. 끝이야. 루트 30이야. 루트 안에서 2, 3, 5 다 곱하는 거랑 똑같아.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건 1번 약분 가능하다 그랬죠. 2번도 됩니다. 3번 가능하고 4번은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루트 6은 약분할 때 이렇게 생각해. 약분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루트 6을 루트 2랑 루트 3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3이 아닌 루트 3이다. 5번 봅니다. A, B를 구하세요. 자, 첫 번째 얘가 A 루트 15잖아. 첫 번째 곱셈 보면 A도 곱해져 있는 거야. A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5인 거야. 얘가 2 루트 15라면 당연히 A는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면 나눗셈이고 분수니까 곱하기 역수를 요래요래 쓸 수 있어요. 얘 약분할 거 다 약분했더니 2분의 1이죠. 10분의 B가 2분의 1이 됐네요. 곱셈과 나눗셈이 더 쉬워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루트를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어요. 루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곱셈 나눗셈 다 할 수 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x, y 값을 구하세요. 지금 봤더니 보시면 첫 번째 얘는 더 이상 추가적인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애야. 루트 안에 곱셈이면 뭐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있고 이런데 덧셈이니까 안 되고 대신 우변에 있는 8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 잘 봐보세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24의 약수 중에 제곱수가 있다면 얘를 바깥으로 뺄 수 있어.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너의 아내 값과 너의 아내 값이 서로 같겠죠? 마이너스 1이겠죠. 9번. 루트 24? 방금 했던 건데. 보면 마치 루트 2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야, 요런 느낌이거든.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재료처럼 봐도 돼. 루트 2와 루트 3. 일단 그래서
만약에 표현한다면 A 세제곱 B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 또 두 번째, 아까 방금 봤던 얘가 4 곱하기 6이라고 보면 2 루트 6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면 그냥 2AB라고도 할 수 있어. 왜냐면 A 제곱이 2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도 가능하고 이렇게 생긴 애도 가능한 거야. 둘 중에 하나? 5번에 있네요. A 세제곱 B. 자, 11번. 루트 5랑 쟤는 무슨 상관일까? 보시면 지금 또 선생님 설명은 할 건데 조금 억지스럽다는 느낌은 있을 수가 있어. 뭐냐면 0.008하고 5의 관계를 보려면 얘가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게 보여야 되거든. 근데 125가 또 루트 5의 세제곱이네?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세제곱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A 세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생긴 게 있나 볼까? 이런 건 없어. 그럼 또 다른 표현이 필요해. 아, A를 곱했네? A를 곱해서 보면은, 야씨, 에이씨, 그래. A 제곱이 5니까 25는 A의 4제곱이죠. 그러면 A 세제곱분의 1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된다면 A 4제곱분의 1 곱하기 A 4제곱이 25니까 25분의 1A 이렇게 표현도 바꿔서 해볼 수 있어요. 지수관계가. 어... 자, 조금 다르게 해볼게. 여기서부터 다시. 좀 더 편한 방향으로 가볼게.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 같아. 아까 선생님이 다항식꼴로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랬지. 그러니까 유리화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좀 보면 루트 125분의 1이에요, 현재. 분모가 25 루트 5분의 1이죠. 아니, 5 루트 5분의 1이죠. 분모 분자에 이 상태에서 루트 5와 루트 5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분모가 5 곱하기 5, 25가 되고 분자가 루트 5가 되거든요. 그래서 25분의 1a 이렇게 유리화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접근하는데 낫겠다. 이런 느낌? 한 두 문제만 더 하고 끝냅시다. 오늘은 조금 합시다. 지금 보면 루트 13과 루트 11을 이용해서 2루트 6을 표현하래.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적당히 곱하거나 더하는 걸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관계를 보면 2루트 6을 표현할 건데 2를 안에 집어넣으면 24가 되거든? 그럼 24는 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니? 봤더니 가능한 방법은 A 제곱이 13이고 B의 제곱이 11이잖아. 13, 11로 더할 수 있어.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거야. 어떻게? 요렇게 쓸 수 있어.
굳이 표현하라고 하면.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건 뭐냐면 얘가 다른 말로 바꿔봤을 때 루트 24가 된다는 거. 이게 숨은 조건이에요. 이 녀석이 숨어있는 조건. 그리고 24라는 수가 요 알맹이 수 13과 11의 합이다. 이 관계까지가 한 칸 건너뛰어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지. 보는 게. 제곱근을 다루는 게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잘 안 보이는 요소일 수 있어요.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자, 15번. 다음을 유리화하였더니 다음처럼 됐어요.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볼게. 결론은 뭐냐면 분의 이 분수나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분수야. 그러니까 유리화를 했다는 건 마치 약분처럼 주어져 있는 값을 바꾸는 건 아니고 형태만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분모에 있는 2를 없애면 요렇게가 루트 15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보자. 루트 6분의 3 루트 A가 루트 15가 되었대. 잘 관찰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는 루트 A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얘네 둘은 수야, 수. 그럼 이거 1차 방정식이란 말이죠. 어떻게 1차 방정식일까? 루트 A는 루트 15 곱하기 3분의 루트 6. 이런 결과인 거야. 괜찮을까? 진짜로? 좋아. 얘를 미지수 x라고 넣고 여기가 개수 부분이라고 보면 1차 방정식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지. 3분의 루트 얘랑 얘는 그냥 곱하면 90. 3분의 9가 밖으로 나오면 3루트 10이 됩니다. 9 곱하기 10이니까. 괜찮아요? 약분되죠. 결론 루트 A는 루트 10이므로 그냥 A 값은 10이다.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방정식처럼 풀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 40쪽까지 짝수번 8문제 정도 될 거야. 이게 우리 금요일 날 확인할 거. 이번 주 수요일까지의 과제는 40쪽까지 필수 예제 짝수번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